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애플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. 이게 미국에서 이게 좀 사그러들질 않는데 역시 애플이 한다는 사인만 보여줘도 계속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전기차, 특히 자율주행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. 시작하기 앞서 제가 어제 이 테슬라의 업데이트를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,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걸 컷했더라고요. 그래도 간략하게 살짝만 소개시켜드리면, 혼이라 그러나요? 경적을 울리는데 이제 외부 스피커가 있습니다, 테슬라는. 그래서 그 외부 스피커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, 음악이라든지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들은 게,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스크림 차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특유의 음악이 있습니다. 심지어 그걸 플레이해야 한다든지,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고요. 그래서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.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는데, 이 FSD 베타 버전이 좀 더 확대로 이렇게 퍼지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, 올해 안에 이건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FSD 베타가 버전 8인데 여전히 좀 에러라든지 여러가지 리비전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, 아마도 버전 10이나 11쯤 가면은 이게 많이 배포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올해 안에는 베타를 안 뿌릴 것 같습니다.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빨리 완성이 돼서, 아니면 완성이 안 돼도 좋은데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. 너무너무 궁금해서. 자, 그럼 오늘의 본론인 애플이 정말 차를 만들 거냐,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할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폭스콘입니다. 애플이 참 대단한 게, 애플은 거의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마 맥 프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, 사실 자신이 아마 파는 물건 중 거의 제조를 하지 않고, 이 대만 회사인 폭스콘, 근데 이제 공장은 중국에 있죠. 그리고 원래 그 헤드쿼터라고 해야 되나, 그 모체는 홍하이 정밀이라는, 이게 대만 회사입니다. 이 회사에서 거의 전담을 맡아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, 참 애플이 대단한 게, 저도 이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이게 뭔가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디자인을 하고 아래 테크니션 분들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, 이게 참,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던지면은 절대 그게 제대로 뭐가 안 나옵니다. 정말 세세히 그 하나하나의 스펙까지 그거를 제대로, 정말 제가 거의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넘겨야지. 그런데 그럴 거면 제가 만들지 이걸 왜 넘기는지 잘 모르겠는데, 근데 애플은 그 정도로 매니징이 참 뛰어난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그렇게 잘 만드는데, 그래서 참 애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, 과연 전기차도 그렇게 디자인을 잘 해서 그 애플의 엄청난 매니징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데서 의문이 참 많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. 제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기계를 잘 깎는다든지 로봇을 잘 이렇게 선을 뭐 연결해서 잘 만든다든지, 만드는 기술은 부족할 테니까요.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왜 애플이 이렇게 차를 좀 더 만들겠다라고 세게 이야기하는지를 이 홍하이 정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미 올해 10월쯤에 이런 발표를 했었더라고요. 이 폭스콘은, 그러니까 EV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라고 이미 이런 발표를 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전기차의 제조,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을 이용해서, 이미 발표에 보면은 전기차 플랫폼도 이미 이 폭스콘이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R&D는 어떻게 해서 커스트다운을 하고, 이런 면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도 2024년, 2025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배터리면 배터리,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내 여러 배터리 회사들도 있고, 뭐 부품 회사들, 요즘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엮을 수가 있고, 이미 CATL과, 그리고 아직 정보가 잘 나오지 않는 SES라는 솔리드스테이트 회사가 있는데, 거기랑 협력을 해서 솔리드스테이트를 써서 EV 플랫폼을 하겠다, 이런 이야기들도 이미 올해 10월에
이야기를 자세히 했었고요. 물론 잘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이런 계획들을 상세하게 잘 발표를 했더라고요. 거기다가 전기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좋은 거는 다 갖다 쓴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순 없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이런 다이캐스트마저도 이제 따라 하겠다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면 배터리, 제조면 제조, 그리고 R&D를 어떻게 할 건지, 그리고 당연히 자율주행적인 측면도 있고요. 그러니까 중국 내 이런 부품들을 다 엮고 본인들이 지금 애플에서 보여줬듯이 생산적인 면들 이걸 다 이제 조합해서 전기차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미리 선언을 했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아마 애플도 그때쯤이면 2024년쯤이면은 전기차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. 그리고 애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생태계입니다. 생태계. 이미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갖고 있죠. 그전에도 아이폰을 썼었고, 지금은 심지어 이제 맥미니를 쓰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수리에 대해서 이제 곧 돌아올 맥북 프로도 있고, 이게 애플 제품은 제품이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 생태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이게 미국에서는 한번 발을 들이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당연히 그런 면들이 전기차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진짜 스마트폰에서 쓰던 기능들이나 경험들들 이런 편리성들이 고스란히 전기차에 넘어가게 되면 엄청 막강한 존재죠. 그치만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했던 이유는 다 좋은데 왜 테슬라가 이렇게 생태계를,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,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을 좀 배타적으로 할 이유도 있지만, 왜 이렇게 다 독점적으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 계획들 다 좋은데 한 가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이 이제 찔끔 나는 겁니다. 물론 이번에 이득이 좀 났지만 그거는 사실 카본 크레딧의 도움을 어느 정도 그래도 부스트를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수익이 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다 그런 환경 분담금, 그러니까 그런 CO2 페널티 파인들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된 거지. 이제 그게 없어도 수익은 정말 찔끔 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수직 계열하라고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건데, 이제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오픈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거지만, 그래서 저는 좀 여전히 의구심은 들지만 애플이 이런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아주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프로젝트를 부활시킨 거 플러스보다는 한 발자국은 더 갈 수 있겠구나. 왜냐하면 이런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밑에서 정말로 잘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차근차근.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답게 일본에 이미 수출해서 레벨 3 정도의 어떤 주행 보조가 그래도 잘 되는 전기 버스를 수출한 예도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싼 전기차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. 이 폭스콘이 이 애플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, 물론 그리고 대부분 매출은 애플 때문에 나오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애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. 뭐 소니라든지 여러 한국 업체들도 있고, 뭐 한국 업체가 전담으로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전자기기들을 보면 상당량의 제품들을 폭스콘이 많이 만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고스란히 전기차에 이제 넘어가서 애플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전기차에 테슬라 다음으로,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안드로이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진척이 돼 있어서 이거 좀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물론 여기에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유력한, 그리고 애플도 이제 컨택을 해서 좀 유명해진, 그리고 LG도 이 회사랑 지금 관계가 잘 맺어져 가고 있죠.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. 이 마그나 슈타이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, 이 회사도 자동차의 거의 그러니까 OEM의 끝판왕이죠. 그러니까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행보조,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셈블리해서 많이 만들지만, 요즘은 주력 수출 상품이 이제 차를 완전히 만들어서 의뢰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브랜드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, 한국에서도 유명한 BMW 5라든지 G바겐이죠, G클래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만듭니다. 그 5 시리즈 같은 거는 볼륨 모델인데도 이런 거를 이제 다 거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뭐 믿어 의심치 않은데,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점을 빼먹었더라고요. 예, 제규어 아이페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
제규어한테 의뢰를 받아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폭스콘이랑 비슷한 걸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그나도 이 무시하지 못할 회사라는 점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애플한테는 좀 더 유리하겠죠. 현재 마그나 슈터에서 알려진, 근데 이게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사실 이게 자동차 브랜드는 아니라서 정확히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018년도에 20만 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다른 의견들은 이게 이 회사가 차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합치면 충분히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프로젝트를 애플이 다시 리바이브 시킨 것 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마그나라든지 폭스콘이 배터리면 배터리, 뭐 생산이면 생산,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율주행까지 자기네 플랫폼에 이제 이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길까지도 다 염두하고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진척됐다라고 보는 게,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. 근데 이제 폭스콘의 미국에서 재미난 뉴스는 리쇼링이 대세죠. 미국에 팔 거면 미국의 공장을 만들라 이거죠. 그게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들이, 이거는 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거의 일치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요즘 폭스콘이 좀 시끌시끌한 이유는 위스콘신에다가, 위스콘신 제가 아주 친숙한 주인데, 아니 이 주에다가 LCD 팩토리를 짓겠다고 했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올해 뉴스가 아니라 이거 꽤 된 뉴스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주랑 폭스콘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혜택 문제 때문에 전혀 지금 진척은 안 돼 있어서 좀 말들이 많은데, 이제 이런 폭스콘이 미국에다가 이런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든다는 게 참 놀랍고요. 물론 지금 진척은 안 됐지만 결국은 타결이 돼서 갈 듯. 여기 보면 10.5세대 라인을 그래도 결국은 하지 않겠냐라는, 워낙 미국에서 이런 그 수입 물품에 대한 장벽이라든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커서 그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폭스콘이 결국은 미국에다가 디스플레이 공장을 질 것 같긴 합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